취객들에게 몰래 접근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여름철 과음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근무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천만 원을 가로챈 판매 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휴대폰 소액 결제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몰던 버스에서 상습적으로 버스 요금을 훔친 운전기사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길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때 2명의 남성이 다가오더니 잠든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핍니다. 잠시 후 이 남성들은 돌아떨어진 남성의 지갑을 몰래 빼내 구조합니다. 50살 이모 씨 등 5명은 부산 창원 김해의 유흥가 일대에서 취객들만 골라 이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5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이들이 훔친 금품은 1,6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편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체내의 알코올 흡수 속도가 높아져 과음을 할 경우 이 같은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과도한 음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과 김해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 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구 사이인 22살 김모 씨 등 2명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를 일시정지하러 오는 손님들을 눈여겨본 뒤 고객 20여 명의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정보로 유심칩을 발급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정지한 휴대전화에서 450만 원 상당의 요금 고지서를 청구받은 구치소 출소자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판매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점주만이 통신사 개인정보 서버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부 판매점에서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접근 경로를 공유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요금통에서 지폐들이 튀어나옵니다. 잠시 후 운전기사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줍습니다. 승객이 없는 사이 에어건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버스 요금을 빼돌린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46살 박모 씨는 지난 7월 6일부터 20여일간 37차례에 걸쳐 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 등을 장갑으로 가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요금이 비는 것을 의심한 버스 회사에 의해 박 씨의 범행은 들통났습니다. 북부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 박모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은 부산경찰에서 온라인 안전거래를 위한 꿀팁을 준비해왔습니다. 얼마 전 신발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가품 신발을 보내주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피해 건수가 무려 4,700회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피해를 똑같이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주세요. 사이버 범죄의 56%를 차지하는 사이버 공간 사기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직거래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거래는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크로 제도와 안심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끝나면 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 신고 접수를 미리 파악해보는 방법인데요.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 경찰청 사이버캅, 모바일 앱에서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접수된 피해 신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온라인 안전거래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강추합니다. 앱을 설치해두면 인터넷 사기 휴대폰, 계좌번호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나도 모르는 사이 들어오는 악성 코드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스미싱 문구에 대한 경고도 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혹시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송금 내역서, 택배 송장 번호, SNS 대화 등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 피해 신고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지방경찰청 강민찬 경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윤웅지입니다. 수상레저 활동이 한창인 여름입니다. 남해해경본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수욕장이 많고 요트 경기장 등 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어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시민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실 때에도 안전은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상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는 법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수상 레저 활동은 수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도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안전한 수상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출항 전후로 레저 기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해양 레저 사고의 80%가 기관 고장이나 단순 표류 사고인 만큼 철저한 정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선 엔진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하고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기름 찌꺼기가 고여있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남은 연료량과 노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료 상태 그리고 연료 호스가 꼬여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밖에 엔진 오일량은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물 분리기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 반드시 물을 빼내야 합니다. 이행정 기관의 경우 연료에 엔진 오일이 많이 섞이면 배기 중에 흰 연기가 많이 나면서 시동 불량의 원인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연결 상태와 배터리 액량에는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시동을 건 후에는 냉각수 점검구에서 냉각수가 잘 배수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잠깐! 출항과 동시에 수상레저 활동자는 육상과 전혀 다른 환경에 고립됩니다. 수상에서의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수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출발 항으로부터 10마일 이상 원거리로 나가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비안전관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다에는 암초나 어망과 같은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존재할 수도 있고 통신수단과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야간에 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항해등, 나침반 등 야간 운항 장비 10종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언제 어느 때 조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휴대폰이나 간단한 통신 장비를 비치하고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조난에 대비하여 조난 상황을 연기나 소리 등으로 알릴 수 있는 장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난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구조자에게 알릴 수 있다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수칙을 꼭 알아두시고 즐거운 운항하세요. 부산에서의 사건, 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모두 59건의 화재가 발생해 2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10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080여 명의 시민이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2,150여 명이 구급대 응급처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부산 해안가에서 난전사고가 잇따라 3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테트라포드 속 좁은 공간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7일 밤 11시 57분경 서구 남부민동 해안가에서 20대 남성이 테트라포드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바스켓을 이용해 남성을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백사장에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8일 오전 7시 20분경 해운대 해수욕장 7막루 150m 앞 해상에서 20대 남성이 바다에 빠진 것을 피서객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119 수상구조대원은 남성을 바다에서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40분쯤 해운대 동백섬의 갯바위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덮친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119 수상구조대는 남성을 구조 후 심폐소생술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11일 밤 9시 25분경 연제구 거제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로 거실 등이 모두 불에 타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집에 있던 40대 여성이 다리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연기가 집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2층에 사는 주민 4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오주입니다.